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은 현재로는 델타보다 증상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간의 행동에 따라 강도는 달라집니다. 뉴욕시장은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도 실내 활동을 하려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화 방안을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카운티의 코비드 사망률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카운티보다 2.7배 높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인데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다른 그룹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률이 늘어나지만 공화당만은 그대로입니다. 백신 반대 그룹과 트럼프 공화당의 동맹은 중간 선거를 대비해 점점 강해집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도 지지했을 정도의 영원한 공화당 밥 도올 전 상원 의원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도올 의원의 사망은 모든 미국 현대 정치에서의 공화당 무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미시건 고등학교 총격 사건은 용의자와 은신했다 체포된 용의자의 부모 3명이 각각 다른 방에 수감돼 감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시건 고등학교 총격 사건 직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가족 7명 모두가 장총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찍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트윗했습니다. 총격 사건 피해 가족과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비난하지만 이 트윗을 지지하는 공화당 그룹도 많습니다.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쉬가 초고속 식품 배달을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새로운 여행객에 대한 백신 정책이 집행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시민권자이건 아니면 미국에 여행하러 오는 사람이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24시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네거티브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사흘에서 24시간으로 줄인 것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뉴욕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이면은 새로운 시장이 나오니까요. 뉴욕의 현 시장이 백신 정책에 대해서 미국 전국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방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5살에서 11살 사이 그리고 12살 이상 또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이제 며칠 있으면은 14일부터 시행될 5살에서부터 11살까지는 실내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피트니스 그리고 오락시설에 들어갈 때도 적어도 5살에서 11살까지는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요. 스포츠, 밴드, 오케스트라, 댄스 활동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요커의 경우는 12살 이상이 되면은 2번 백신 접종, 이게 접종 의무화하는 겁니다.
뭐 존슨앤존슨은 뭐 예외가 되는 거죠.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부스터샷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블라지오 시장이 뭐 27, 28, 29, 30, 31 닷새 임기 남겨놓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에릭 아담스 새로운 시장이 이 모든 것을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18만 4천 개의 사업체, 민간 사업체입니다. 뉴욕에 있는 이 모든 곳에도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연방보다도 더 강한 겁니다. 연방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고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백신 접종을 받거나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 아니면 테스트를 매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뉴욕시는 이것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게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그 시행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뉴욕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뭐 오미크론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방 차원의 정책을 뉴욕이라는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도시가 내놨다는 것이 주목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로서는 델타보다 증상의 심각도는 좀 약한 것도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샘플을 조사한 것이 각 국가마다 뭐 몇백 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샘플이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처음 발생한요 이스라엘인데 사우스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 나이대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처음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이거 대단한 것 같아. 보다는 그게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던데. 어느 정도나 강한가?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확산 속도가 빠른데도 이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증상은 약하다면 very good news라고 봅니다. 어차피 오미크론은 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가 그 딱 정해지기 전부터 미국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와 있다 하는 게 지금 정설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확산도 더 빠르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산은 빠르고 만약에 그 강도가 약하다면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두 개 있을 때 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서로 그 힘겨루기를 해서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확산 속도가 느린 변이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렇게 돼서 잡아먹을 때는 그럼 오미크론이 더 커서 델타를 잡아먹으면 델타라는 강한 것이 조금 없어지면서 없어지고 증상은 델타보다 약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very good news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완전히 0이 된다 하는 것은 정말 몽상과 같은 꿈이다 하는 게 존스 홉킨스의 타라 콕세일 박사가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제 포라고 한다면 대포 맞는 것이 아니라 새총에 맞는 이 정도면 좋겠다. 새총에 맞아서 심각하게 아파서 알아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굉장히 많은 지금 뭐 20개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20개 주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는 5분이 위스콘신 주인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고 루이지아나 주에서는 크루즈에서 퍼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퍼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적어도 45개국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한 그 4억 달러 그 정도 규모의 백신을 기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조심스럽게 델타보다는 조금 약한 것도 같고요 하고 낙관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이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마구 공격을 하면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소선을 떤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위스콘신주의 란 존슨 연방 상원 의원이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과거에 에이즈를 과장해서 모든 종류의 공포를 다 끌어냈듯이 그 각본 그대로 지금 코비드도 가는 것이다. 온갖 공포를 다 끌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우치 박사가 어제 이 말에 대한 답변이 내가 에이즈를 과장했다고요? 왜냐하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기 때문에 에이즈 여기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에이즈로 미국인이 75만 명 이상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3,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에이즈로 사망한 세계의 사람이 5천만 명 넘던데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는 미국에서 약 78만 명 이상, 거의 지금 8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감염자는 미국에서 5천만 명 이상입니다. 확인된 감염자만 3억 3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5천만 명이 감염됐고 세계적으로는 2억 7천만 명.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 백신 효력 없는데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그런다 하는 게 인구가 많은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에서 이 같은 논란이 가장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5%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500만 명 사망할 때 미국이 78만 명 사망하니까 15%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5%면은 거기에 5% 정도를 나와야지 대체적으로 조금 맞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이 같은 가짜 정보가 미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 겨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미크론이 됐던 오미크론 이후의 바이러스가 됐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설령 지금 전문가들이 엄청난 재앙은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이 굉장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아주 중요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프로 트럼프 카운티,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어도 60% 이상 지지로 이기게 한 그런 주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자면 주가 아니라 카운티죠.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카운티에 사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도 달라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카운티가 평균 2.7%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바이든 카운티와 비교를 할 때 3배, 2.7%가 아니라 2.7배, 어떤 데는 6배 되는 곳도 있고요.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많이, 그만큼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나는 트럼프 카운티에서 6배까지도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5월부터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미국에서 백신이 아주 자유롭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안 받고 또 자율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제기에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겁니다. 한 3천 군데 카운티 인구가 적어도 10만 명 이상 되는 곳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빨간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의 사망률은 블루 스테이트, 진보적인 주의 사망률보다 6배가 높았고 최근에 조금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5.5배, 아직도 레드 스테이트의 사망률이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사망률보다 공화당의 사망률이 코비드-19으로 인한 것이 인구 대비해서 5.5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화당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공화당 카운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많이 안 맞았고 라티노도 많이 안 맞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하면서 이런 폭이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공화당만 평평하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터크쇼 호스트들도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막 하다가 본인들이 점차 숨지죠. 숨지기 전에는 백신을 맞으십시오라고 하고 숨지는, 무슨 라스트 네임이 발렌타인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맞고 뭐 대체로 뭐 기생충 약 먹고 뭐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최근에 이 백신 반대주의자들 모임에서 연설을 한 어떤 뭐 동종요법 그 닥터가 얘기하기를, 이 뭐 백신 접종 같은 거 받지 말고 본인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잘못된 그런 정보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유라고 마지막 노선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의 위험도가 아주 지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카이저 병원이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의 공화당은 백신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잘못된 내지는 거짓 정보를 알고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식기에 해가 된다던가, 마이크로칩을 넣었다던가, 정부가 인구를 컨트롤하려고 일부러 코비드로 사망률을 높인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가장 공화당이 많이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짜가 이 코비드 사망자를 정부가 부풀렸다, 이렇게 하면서 코비드를 대수롭지 않게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 공화당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10월 달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어떤 컨퍼런스냐면 이 컨퍼런스에 열려서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커넥션을 가지고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30분 연설하는 동안 에릭 트럼프가 뭐 거의 그냥 진부한 정치적인 내용을 말했는데, 가장 큰 박수를 받았을 때는 언제냐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할 때. 당신은 백신을 맞으실 겁니까? 안 맞으실 겁니까? 백신을 맞고 좌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청중들이 좋아했는데, 전직 대통령 아들의 연설이에요. 전직 대통령 아들이 연설하기 바로 전날 어떤 그 연설들을 했느냐면은, 백신은 마이크로칩이 심어졌다, 신경 시스템으로 침투한다. 캐리 메데지라는 분, 백신의 진짜 목적은 인간을 인조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델 빅트리, 이분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신 반대하는. 뭐 나는 민주당인데도 백신에 반대한다. 뭐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퇴출된 분인데, 에드워드 그룹이라는 사람이 이 같은 무대에서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설한 그 무대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는 것을 백신 맞는 것 대안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중간 선거를 놓고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 대처해서 만드는 소셜 미디어에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억 달러를 지금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힘을, 미국에는 언제나 백신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지만, 뭐 심지어는 로버트 케네디 전 그 법무장관의 아들도 이 백신에 반대하는 민주당인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 무슨 합종 연횡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나 반백신 운동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백신 그룹이 이렇게 힘을 합친다는 거죠. 뭐 소변을 마셔라, 뭐 해라, 인구를 줄이려고 일부러 이런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가서 연설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은 백신을 안 맞았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안 했을까? 백신 접종 맞고 좌파되겠어요? 이렇게 연설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비드-19에 대해서도 뭐 백신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지만 본인도 대통령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으로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백악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맞았잖아요. 그럼 에릭 트럼프는 안 맞았을까? 안 맞았을지도 모르고 맞았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스터샷은 맞지 않겠습니다. 아주 뭐 당차게 얘기를 해요.
왜요? 물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스터샷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가 이상해요.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스터샷이 새로 이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그 빠른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백신을 양을 줄여서 주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유언비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퍼지고 이런 것을 믿고 정말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누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혹 들으면 그래 어떻게 며칠 만에 뭐 부스터샷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본인도 본인 가족에게도 커뮤니티에도 그 해가 된다 하면서 겨울철이니까요. 여러분들 부스터샷, 백신 접종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분의 사망은 너무나 중요한 공화당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역사를 워낙에 그 나이가 많으실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98세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로버트 돌, 밥 돌 전 상원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에서 그 부통령 후보에도 나가고 대통령 후보에도 나갔는데 다 졌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밥 돌, 로버트 제이 돌 전 연방 상원 의원. 왜 저는 연방 상원 의원이라고 하냐면 38년 동안이나 연방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치인을 하고 그 정치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정치에서 사임하고 나서 뭐 계속 했었던 이런 일들이 미국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공화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공화당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시점마다 무대에 꼭 섰고 참여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16년도에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그때 이제 이미 그 90대였는데 그 후보로 공식적으로 딱 그 전당대회에서 하잖아요. 후보 선언을 하죠. 그때도 전에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였던 사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밥 돌 전 연방 상원 의원만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박수 쳐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를 다 지지한 거예요. 꼭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을 그대로 그 유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캔사스주가 지역구고요. 192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이 더스티 볼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는 살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더스티 볼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빈궁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서부가 조금 낫다고 하면 서부 쪽으로 오면 그 주와 주 사이에서 국경에서 다른 주민 안 받아들이고 뭐 지금 이민자 받네 안 받네 부자만 와라 뭐 백인만 와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랬던 때에 태어났었던 사람입니다. 98세로 어제 그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럴드 포드가 그를 이제 그 부통령 후보로 했지만 지미 카러에게 졌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에는 여러 번 나갔지만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돼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싸웠습니다. 96년도에 졌죠. 그래서 그 지고 나서 이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상원 의원 자리까지 내놓고 나중에는 나는 이제 갈 길이 없어요. Now where to go? only 백악관만이 나의 갈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고는 이제 공직자에서는 물러났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일을 했고요. 어쨌든
88년도에 두 번째 대선 도전에 실패했을 때예요. 세 번째 실패하고는 이제 상원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고도 다시 상원 자리에서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말 피투성이가 됐지만 굴복하진 않았다. Bloodied but unbowed. 이게 이제 그 1800년대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영국 시인이 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뭐 정복할 수 없는 라틴어로 그런 뜻의 그 invictus라는 그런 그것을 거기서 이제 bloodied but unbounded라고 얘기를 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나갔습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갔는데 피투성이가 됐죠. 포탄에 맞아서 독일군에. 그래서 이제 신장도 다쳤고 어깨도 다쳤고 오른팔은 완전히 그 장애가 돼서요. 개인적으로는 뭐 존 맥케인이 생각나시죠? 지금 그 로버트 밥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생전 그 이후로는 혼자 매지 못했고 뭐 나이프로 음식을 썰어 먹는 것도 못했고요. 딸이 어렸을 때 번쩍 아빠가 들어서 안아주는 걸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이 장애였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그 대중에게는 정치인을 나중에 했습니다만 대중에게는 항상 오른손에는 그 펜을 들고 있었어요. 뭐 손가락 사이가 떨리는 것도 맞고 사람들이 펜을 들고 있으니까 악수를 할 때 왼손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레이건 대통령 때 소셜 그 세큐리티 뭐 이런 거 강화하는 데 힘썼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법 통과시킬 때 이 GI 출신의 밥돌이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라이프에서는 완전히 빌 클린턴에게 지고 나서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 커멘트 많이 했고요. 뭐 외국 정부 로비스트도 했고 뭐 법대도 나오고 했으니까는요. 또 하나가 2차 대전 기념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인병원, 뭐 월트리드에 군인들이 가는 이런 부서에서 뭐 비리가 많다 하니까 그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굉장히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런 총책도 했는데 이제 더스티 볼 1923년도에 그 태어났잖아요. 캔사스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시대에 하이스쿨 운동 선수를 하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의대에 다니다가 이제 그 2차 대전에 갔거든요. 너무 많이 다쳐서 병원에서 3년 이상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제 GI 빌로 법대를 갖고 해서 1950년도에 캔사스의 그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상원 의원을 38년을 쭉 했는데 71년도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제일 유명해졌고 그 뒤로 지금은 이미 공화당의 정치 그림,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정말 전형적인 공화당 의원으로서의 많은 전통을 지켜갔던 사람이 로버트 밥돌이고 끝까지 본인이 이제 90 몇 세였나요? 지금 98세니까 2016년도에 휠체어에 앉은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 공화당 후보로 만드는 그 박수를 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공화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16년, 2015년, 2017년, 18년, 19년 이때는 많은 이 밥돌과 같은 시대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을 아예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은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만 끝까지 나는 영원한 공화당이야.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로버트 밥돌 전 연방 상원 의원이고요. 대선에 3번이나 나가고 진 데는 큰 게 뭐 연설을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데 연설은 잘하지 못했지만 아주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승복 연설을 하잖아요. 나 패배했습니다 하는 패배 시인 연설을 할 때 빌 클린턴이라는 어린 사람에게 졌는데 그때 연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이런 연설을 해서 당시에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 정치가 재미있는 게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겼던 빌 클린턴이지만 그 뒤에 또 뭐 사이좋게 지내고 하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을 했죠.
재선에 취임을 하는데 취임 날이 내일이에요. 그럼 오늘 대통령이 주는 최고의 그 메달 있잖아요. 자유의 메달을 주는데 그 자유의 메달을 자신에게 쥐고만 아주 정치 원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정말 정치 원로다.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바이든은 민주당이잖아요. 이 사람 공화당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빌 클린턴이 공화당 정치 원로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그 자유의 메달을 줬거든요. 그때 이 메달 받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밥도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 로버트 J. do 하면서 solemnly swear 이게 대통령 선서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성경 같은 데다 손 얹고 I 누구는 정말로 이렇게 선서한다는 그런 것을 그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훈장을 받으면서 I 밥도르니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웃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고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잊으셨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뒤에도 이분은 나중에까지도 그 어떤 활동을 멈추지 않으셔서요. 바이아그라가 한창 나왔을 때 아주 그 가뿐하게 사뿐사뿐 그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바이아그라를 선전하는 홍보 모델을 했었던 로버트 돌, 그 밥돌 전 상원의원 98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 엘리자베스 돌 와이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75년도에 이혼하고 나서 엘리자베스 돌도 상원의원이었고 적십자사 총재도 했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혼을 하고 나서 아주 해피하게 오랜 동안 함께 살았던 그런 그 커플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좀 추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큰 그로서리 체인뿐만이 아니라 작은 가게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감 같은 것도 오고 한인 그로서리 스토어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좀 우려도 되고요. 경쟁에 있어서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데어도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맘앤팝 레스토랑의 음식까지도 전부 가입되면 배달해주는 이런 그 배달 업체죠. 그런데 이 데어도시가 뉴욕에서 아직은 첼시 그쪽 인근에서만 시작을 했지만 초고속 그로서리 딜리버리를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주문하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쫙 그 배달해 주는 거. 말하자면 아마존처럼 어떤 창고가 있어서 갖고 있는 물건은 배달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놀랍진 않습니다. 미국이 늦어서 그렇지 한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너무나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과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죠. 그러니까 또 주상복합도 많고 하니까 쭈루룩 올려다가 딜리버리 해주고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른데 데어도시가 굉장히 그 코비드 19 시대에 확장이 됐기 때문에 한때 올해 무슨 고릴라 같은 독일의 딜리버리 업체를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합병한다는 조건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나 이런 시도도 하기는 했었어요.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딜리버리 빠른 시간 안에 해주는 것을 울트라 패스트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선 보편화된 그 울트라 패스트 딜리버리를 만들어진 음식만 배달하던 데어도시가 시작을 했다는 건데 데어도시가 워낙에 무슨 큰 투자 받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딱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99센트짜리 1달러짜리 이런 것도 딜리버리 해주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딜리버리 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을 쫙 이제 고용을 해놓고 본인들의 그 창고에서 주는 것도 있고 반개 회사도 사람들이 그럼 인력이 많아야지 되잖아요.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력을 해주는 회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대쉬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그로서리를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한테 시간당 15달러를 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딜리버리 가져다 주면은 팁도 받고 하겠죠. 몇 주일 사이에 뉴욕의 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도시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츰
코너 스토어에도 맘앤팝 스토어도 원하면 지금 데어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라면 가게에서도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데어도시의 라면을 데어도시가 딜리버리 해주는 그 라면을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독립적인 계약업체 그 모델로 가는 거죠. 2020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임시직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는가 이런 그 법안이 나왔을 때 도어대쉬가 4,700만 달러를 들여서 도어대쉬가 원하는 쪽으로 고용주가 원하는 쪽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하는데 4,700만 달러를 쓴 곳이 도어대쉬입니다. 아직까지 그 딜리버리 이유는 적지만요. 미국 회사들이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다 그렇죠. 처음에 이윤이 없어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투자 더하고 더하고 하다가 나중에 큰 영광을 보죠. 그런데 어쨌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뉴욕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그로서리 스토어 이 울트라 패스트 딜리버리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인 업주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CNN의 가장 유명한 CNN에서 그 앵커이기도 한 가장 유명하기도 한 앵커 그 크리스 쿠머가 해고됐죠. 형 앤드류 쿠머 뉴욕 전 주지사의 성 스캔들에 대해서 뭔가 그 자문을 했는데 지나쳤다는 것으로 해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고하기 전날 바로 크리스 쿠머에 대해서 뭐 본인이 형이 아니라 본인도 이러한 것에 연루됐다 하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답니다. 그 여성의 변호사가 CNN에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CNN이 크리스 쿠머를 해고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여성은 뭐 위선이다. 본인도 그래 놓고 뭐가 어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크리스 쿠머라는 정말로 그 떠올라 있었던 이미 그런 그 진행자도 역시 미투 무브먼트인 것이죠. 결국은 형하고 연관되었건 본인하고 연관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가지가 미시건주의 최근의 총격 사건이나 또 다른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이나 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관된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건주 총격 사건 그 용의자 15살 뭐 감옥에 수감됐고요. 그 부모가 기소가 됐고 그 총을 뭐 아이가 부모 총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5살 아들에게 주려고 샀다는 게 뭐 아버지, 어머니의 페이스북에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그 기소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미 이 부모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화가가 도와줘서 그 화가의 화실에 커머셜 빌딩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는데 변호사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화가는 기소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사람이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이 각각 다른 방에 수감돼서 혹시 만일에 뭐 자해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워치 받고 있고요. 보호하는 거죠. 보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그 학생들이 숨지고 다치고 했는데도 켄터키주의 공화당 토마스 메시 의원이 7명 검은색 코치의 아빠, 엄마, 딸. 그 아빠가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원인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2명의 아들들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 커플 전부 가족이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었는데요. 완전히 장총을 어려 보이는 그 딸도 장총을 들고 7자루의 장총이 크리스마스 카드 그 가운데는 뒤에는 보면 또 크리스마스 트리 막 장식돼 있고 그런 그 카드를 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PS 산타 플리즈 우리에게 좀 총알을 좀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이걸 보고 공직자들이 미시건주에서는 특히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떤 아빠는 그 반대로 내 딸이 숨져가는 총에 맞고 학교에서, 그리고 이쪽에는 딸의 묘비 비석도 보여주게 하고, 공화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총에 대한 집착 아니야? 7자루의 장총을 들고 가족이 이렇게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은 뒤에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라고 하지만,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로렌 그 보볼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요 뭐 이러한 타이밍을 말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이걸 지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의원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그 졸업을 해서 2012년도에 의회에 진입했는데, 이 핸드건을 18살만 돼도 살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 많이 하면서요. 아니 군대도 가고 또 뭐 결혼도 하는데 왜 총은 살 수가 없어?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다시 가택연금 4년, 지금 76세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도 지금 남아 있어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내일 아주 중요한 그 회담이 있습니다.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